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2년물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안감이 확산이 됐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리면서 출발을 했지만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 코스닥은 85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부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로봇주의 약진이 돋보였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오늘 청약을 진행 중인데요. 공모청약 첫날 2시간 만에 1조 8천억이 몰렸다고 전해지는 등 일반 청약이 예상대로 뜨거운 인기를 끌며 로봇주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렌시스가 상한가로 마감했고 SPG, 레운보 로보틱스 등 대부분 로봇주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호재보단 악재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시장.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다. 2020년 0%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점유율이 8%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에 최근 유럽은 자국의 전기차 산업 보호 정책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글로벌 전기차 속도 조절 불똥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 규제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최대 30% 삭감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영국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에 내년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도 변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부흥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2차 전지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흐름이 어땠나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 일부 조정 소식에 증권가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더해지며 하락 출발을 했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LNF가 빨간불을 지켜냈고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고금리 속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올해는 고금리 속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 대안으로 일찌감치 배당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9월이 배당 투자의 적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 금융이나 통신 등 이런 전통적인 배당주로 외국인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땠나요? 네, 약세장 속에 은행과 보험, 통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화재, SK텔레콤 등이 상승세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불확실성 장세, 대안주로 주목받고 있는 배당주,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 등 변수를 잘 점검하시면서 연말까지 전략 잘 세워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배당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코스모신소재,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삼성화재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글로벌 전기차 속도 조절 불똥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이 전기차 지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런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좀 전기차 지원 속도 조절이 수요 둔화 우려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데 유럽의 행보에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영국 같은 경우가 먼저 2050년 타겟으로 제로 탄소 정책을 EU 중심으로 추진을 할 때 첫 번째로 안을 내놓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새롭게 이야기가 된 게 2035년 기준으로 미룬 거죠. 영국의 휘발유 경유 신차 판매 금지 같은 경우를 좀 미룬, 좀 딜레이가 된 측면이 있는데 과거 사례를 대입을 해볼게요. 처음에 넷제로 정책이 도입이 되고 그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배출 기준을 맞추려고 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고 하면은 유럽의 그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현대기아차는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타겟은 왜 지금 지연이 됐는가와 실제 이제 전기차의 판매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타겟으로 이러한 정책이 마련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 판매량 자체는 지금 밸런스의 조절 같은 경우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 중심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보고 현재 타겟을 비추어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런 이제 전기차 침투율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대선이나 자동차 파업이나 이런 이제 노이즈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 변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하면서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부장님? 전기차 그 UWA 같은 경우 파업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면 될 일이고요. 그 트럼프가 사실 다시 집권한다 해도 그 IRA법 폐지는 어렵다는 게 그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이제 그 제정보다 폐기가 더 어려운 법이고 네. 폐기를 하려면 새로운 또 법이 또 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고요. 설사 이제 그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다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IRA법에 적용되는 그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모두 다 지금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그 자동차 기업들의 특히 배터리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효과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공화당으로서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지 않다. 오히려 더 모험이고 또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자기네 그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폐지하려고 했는데도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는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그냥 단지 노이즈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팝 현장 가서 그 표 얻으려고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법에 따라서 지급된 보조금 자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게다가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에 대규모로 좀 차관을 줄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네. 이게 쉬운 거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탈탄소 전환으로 이게 다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물결이다라고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영국 이슈 같은 경우도 EU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고 영국이 좀 앞서서 2030년 한 거고요. 그냥 EU랑 보조를 맞춘 겁니다. 2035년까지 EU가 그렇게 지원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총리가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한 거였는데 그냥 EU랑 속도 같이 보조 맞춘 수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게 정책이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후에 조금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매도의 기술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코스모신 소재를 올리고 두 분의 좀 의견을 여쭤볼 텐데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도 지금 이제 반등의 발판을 좀 마련하지 못하고 저점이 조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0.8% 정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창건 부장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요?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50만 원이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었는데 깨지니까 또 불안 심리가 났던 것 같고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쪽에 좀 제가 물어봤을 때 2025년도에 그 매출이 급성장하는 건 이미 예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앞서 좀 노이즈가 됐던 게 지금 그 유럽의 중국 그 전기차가 좀 침투율이 올라갔다, 점유율이 올라갔다 이 이슈인데 그거는 뭐 약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아디라든가 중국 일부 업체들이 굉장히 싸게 그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전기차 자체를 좀 싸게 팔면서 일부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 좀 수주가 좀 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부진하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 캐파 기준 그 증설 일정들을 보면은 2025년도에 급성장하는 게 자명히 드러나고 확실하고요.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대략 이제 북미 시장에서 2027년까지 보면은 일정들을 보면은 대략 한 47%의 점유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2025년도 이후에는 전 세계 1위로 CATL을 제치고 1위로 되는 것들이 그냥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작년 그 연말에 그 얼스엠센즈 쪽에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정책자금 차입 계약을 했는데 이게 2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거의 국채 수익률 정도로 국채 금리로 받았거든요. 굉장히 저리로 지금 대출을 좀 받아서 이거를 이제 공장에 이제 그 캐파 확장에 쓸 예정이고, 이걸 보면은 그냥 미국이 그냥 LG에너지솔루션 네.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앞서 아까 말씀 좀 못 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도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최소 급성장이 나타나는 미국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2025년까지는 최소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성우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유럽 쪽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이제 주요국의 전기차 지원 속도 조절까지 가시화되면서 이 유럽향 출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고, 뭐 중국의 이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제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기차 수요 추이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여파 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거둘 수 있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 대입을 해봤을 때 뭐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감안을 했습니다. 뭐 10년물 국채가 한 4.5까지 장중에 도래를 했죠. 그러면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4%에서 5%로 만약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나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실제 영업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의 멀티플 같은 경우가 20% 정도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까지 대입을 하고 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간이 지나가면 3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영업이익까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템포 조절이 우선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이겠고요.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한 7,100억 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 5% 정도 하회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빠진 부분 자체를 대입을 해보고 전방 시장에서 우선은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3분기 실적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멀티플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선은 뭐 1차적인 반등이 있어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먼저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오늘 삼성증권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이 유럽향 출하량 감소세를 이유로 하반기 기대치를 낮추면서 목표가도 하향을 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존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렸고요. 삼성증권은 74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에서 밀어준다라고 하셨고, 뭐 다각화된 지역도 가지고 있고 고객 포트도 있고 이런 게 조금 강점으로 좀 불리는데, 이런 강점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부장님 어떤 기회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좀 다올 투자에서 그 목표가 하향 이유가 그 유럽 OEM 고객사 판매 둔화로 인해서 그 출하량이 감소했고,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내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불확실성을 반영했다고 해서 멀티플을 하향했거든요. 저는 굳이 이것 때문에 실적 불확실성이 생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서 여기서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증권에서 3분기 컨센서스 하회 그리고 글로리 배터리 업체 멀티플 하락을 반영했다는데, 그 3분기 컨센서스 실적 하향은 좀 납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빠져서 같이 빠져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CATL 경쟁사인데 CATL 주가 빠져서 멀티플이 하향돼서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빠져야 된다, 이 말인데 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그 배터리 3사가 유럽 지역에서 한 66% 정도 점유율이고 최근에 71%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요.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3사가 2027년까지 87%의 점유율이고 LG엔솔이 47% 점유율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부터는 전 세계 배터리
배터리 그 점유율 1위로 LG 엔솔이 올라가는 게 예정돼 있던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EU에서 이제 중국에서 워낙 저가 전기차들을 많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지금 제재에 지금 착수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EU와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질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좀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3사, 또 LG 에너솔루션이 그 반사 수익이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3분기 컨센서스 실적 하향되는 것들은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좀 봐서 지금 한 49만 원 정도 라인이면은 네. 주가적으로 충분히 바닥권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만 원이 이제 조금 지지선이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50만 원이 무너지는 주가를 보면서 기존 주주분들이 지금 약간 뭐 불안하진 않더라도 이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밸류도 저점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저의 대응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는 우선은 2차 전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가격 전가가 제일 빠른 소재단을 하겠죠. 양극재 업체 밸류가 먼저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가격 전가가 좀 다음 템포가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증설을 보거나 판가 도는 거를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플레이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1차 타겟은 54만 원이 나옵니다. 시장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 타겟까지는 들어올 수 있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선제적으로 이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이제 54만 원 목표가 주셨고 네. 뭐 탑픽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코스모신 소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중순부터 다른 2차 전지주와는 조금 차별화를 보이면서 반짝 랠리가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도 1.6% 밀렸는데 역시 이제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이창환 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매력 있을까요?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공매도가 안 돼가지고 좀 덜 밀렸던 것도 있었는데 네. 2차전이 급락하면서 같이 밀렸고요. 최근에 FTSE 올 월드지수 미들캡에 들어갔죠. 미들캡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급반등이 나왔고 그 이벤트 끝나면서 다시 좀 되밀리는 현상이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연말이 좀 기대하는 거는 지금 SK 온양 그 EV양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고요. 콜테스트가 90% 이상 만료된 걸로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주 소식이 없긴 하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 쪽으로는 주로 그 ESS양 관련 그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EV양 쪽으로 좀 충분히 물량이 늘어갈 것이고요. 최근에 그 LG 화학 쪽으로 OEM 방식으로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하는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지금 코스모 흰 소재가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다만 이제 1차 벤더가 아니라 한 3차 벤더 정도로서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양극재 캐파가 3만 톤 정도인데 2024년도에 10만 톤, 2027년도에 15만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구체를 좀 내재화를 하고 있어서 그를 통해서 또 코스모화학 통해서 폐배터리까지 하면서 나름의 수직 계열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뭐 그 양극재 종목 중에서는 탑픽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다음 정도 이 정도 순에서는 한 3순위 정도 양극재 기업 중에서 3순위 정도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성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뭐 이런 뭐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구간에서 코스모신 소재를 좀 차별화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강점은 어떤 거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뭐 판가가 하락한 데 대해서 이 부분은 매출 볼륨으로 커버할 수 있냐 여부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 부분이 가능한 걸 우선은 6월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보여줬었고요. 짚어주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매출 볼륨이 확대되는 측면인데 SDI 양, ESS 양극재, 그다음에 LG화학으로 나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양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볼륨 확대,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가 만약에 침투율이 한 30% 이상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ESS,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이쪽의 사업이 또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네. 보니까 ESS 타겟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좀 현재에서는 뭐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코스모신 소재를 조금 뭐 신규로 뭐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원래 갖고 계셨던 뭐 분들은 그래도 연초 대비 이제 150% 정도 가까이 올라서 이제 주가에 대한 이익을 좀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전략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부장님? 제가 전에 방송에서 29만 3천 원인가 뭐 그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고점 라인이 23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를 이제 반등 타겟으로 보고요. 네. 거기가 돌파된다면 그다음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뭐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나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배당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배당주 인기가 높아지는데 올해는 뭐 시장도 좀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부장님? 저는 굳이 대안이 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냥 틈새 전략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배당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보통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 넘어가게 되면 보통 차익을 노리거든요. 네.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투자해서 많이 올라갔을 때 배당 받기 전에 배당락 당하지 않고 차익하는 전략이 더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장기로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당 받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뭐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전략을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있겠지만은 지금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배당락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 배당락 당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이제 주가의 상승에 조금 베팅을 해보는 전략.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평균 배당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융이나 보험이 좀 보통 고배당으로 꼽히잖아요. 개별 종목 가운데서 배당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것 같다 하는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이사님? 우리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배당 플레이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역성장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 현 주가 수준이 중요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시가 배당률은 6%, 현대차 우선주는 한 10%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역성장이 나오지 않는 구조, 3분기는 실적 훼손이 있을 수 있는데 예상치가 워낙 높았기에 감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당 플레이로도 완성차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자금 동향 자체가 액티브, 즉 종목을 찍어서 하는 흐름보다는 패시브, ETF 단에 자금의 유입이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고배당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탑 10에 7종목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HD, 현대, SK텔레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를 할 점은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가 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미리 뜨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삼성화재를 매도의 기술을 올리고 두 분의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면 두 분 모두 다 또 고사인이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금융지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이사께서 이제 먼저 고사인 주셨으니까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하반기 배당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PF 이슈 같은 경우에서 좀 벗어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은행에 대한 대손의 우려도 낮다라는 점에서 접근 가능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님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뭐 배당락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의류금융주저가 뭐 대표적으로 고배당 종목입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이 9.9%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금융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 수익만 고려해서 접근을 해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뭐 이걸 매수 의견보다요. 이미 배당 노리시고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고를 좀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배당을 받는 쪽보다는 배당락 전에 한번 차익 실현을 노릴 종목이 이제 이런 사례, 우리금융주주 같은 사례라 볼 수 있겠고, 우리 종합금융과 그 우리 벤처 파트너스를 지금 주식교환 통해서 완전 자회사로 일단은 해외에서 뭐 나름의 그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분기 배당도 하고 뭐 자기 주식 소각도 매입 소각도 해가지고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고 가져가시는 분들 잘 좀 더 끌고 가시다.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도 14,000원, 16,000원 되니까 좀 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주가로 오히려 좀 수익을 보자, 배당락을 맞지 말자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금융지주가 연고점이 13,610원, 오늘의 종가가 12,530원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좀 수익 구간이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배당 수익을 좀 받아볼까 아니면 그 전에 매도를 해볼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배당까지 받는 전략도 괜찮은데 만약에 한 15,000원 타겟으로 미리 이 가격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000원대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화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어제 장중 신고가를 다시 쓴 종목이죠. 이창환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삼성화재도 이제 고사인 주셨는데 여기에 또 의미를 한번 들어볼까요? 놀라는 게 워낙 세더라고요, 삼성화재가. 근데 딱히 지금 매도할 만한 이유를 못 찾아서 그냥 그거 드렸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 신계약 그
보험 계약 마진이 좀 개선됐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연간으로도 그 안정적으로 이 CSM 그 보험 계약 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봐서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중에서 좀 제일 센 게 지금 삼성화재더라고요. 제가 네, 쭉 정말 돌려보니까. 강해요. 그래서 뭐 보유 관점 정도에서 그거 드렸습니다. 지금 뭐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30% 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성웅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과거 뭐 평균 배당 수익률이라던가 올해 배당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거 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평균 배당 성향이 30%였고 이 부분을 환산해 보면 한 DPS는 15,9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배당률은 한 6% 정도 전망이 되는데 네. 하반기에 배당 수익률 성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아직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불확실성 장세에서 삼성화재가 특히 뭐 본업도 또 우수하고 하다 보니까 고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잘 오르고 있는데 이런 고금리가 장기화 우려되는 구간에서 손보조의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부장님?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그 배당 자율성 얘기하면서 이 네. 고배당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재난 같은 게 막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그 비상 위험 금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투자를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그 배당 정책 되게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배당이 정말 얼마나 될지 이걸 잘 추정을 못 합니다. 배당 수익금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될지 지금 잘 애널리스트들도 다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 관점에서는 삼성화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일단 그 의견은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의료금융주주가 더 둘 중에 낫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화재를 좀 뭐 배당 투자로 새로 담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존재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 단에서 편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배당 성향의 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매우 생보사 높다. 같은 경우도 생보사랑 같이 이 IFRS 도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변화까지 타겟으로 보면 뭐 배당주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도 업사이드가 꽤 있네요.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우리금융지주와 삼성화재까지 짚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팜스코 반발 매수세 시간에서 들어오고 있네요. 7%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도 6%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무용 가구 생산업체인 코아스도 6% 강세 보여주면서 634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어제 SK텔레콤과 14억 규모의 RF 중계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던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9%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 약세로 마감한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INC. 시간에서 시세 분출하고 있네요. 9% 상승하면서 2,4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에도 오늘 5% 강세로 마감한 삼연철강도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 약세를 보였던 대구백화점 시간에서 하락세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약세 보이면서 1,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블 CNC 역시 2% 가까이 밀리면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파이프 제조업체인 한국주철관도 1.3% 약세를 보이면서 6,590원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 볼까요?
네, 백금 TNA가 5%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165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8% 강세를 보였던 유보텍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네요. 5% 하락하면서 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개발 기대감에 오늘 상승 마감한 신신제약 시간에서 3% 넘게 하락하면서 6,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은민 파트너, 유신, 이성우 이사, 감성코퍼레이션, 이창환 부장, 솔루엠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은민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유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폴란드 사절단 참여와 그리고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 참여 중을 꼽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나오는 이슈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재건 관련한 모멘텀. 네, 최근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 및 이제 우크라이나 공여계획 발표하면서 해당 종목이 이제 과거 이제 폴란드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한 전력으로 인해서 그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최근 이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소폭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50% 상승한 전력도 있고 또한 이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주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하게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 이제 다음 달에 준비 중인 이제 사우디 경제 사절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심으로 네. 단기적 모멘텀으로 주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수한데 유신이 이제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의 터널 프로젝트로 참여 중인데 이제 최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로 가기 위한 이제 경제 사절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단기적으로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여러 가지 하락을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경제 사절단 규모가 발표되고 해당 이슈가 부각된다라면은 유신 종목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상향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우상향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과거 이제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2023년 이제 상반기 동안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38,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한가선인 51,000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던 51,000원 정고점까지 네네. 네, 우선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우 이사의 라이징 스탁 감성코퍼레이션 보겠는데요. 예전에도 라이징 스탁으로 선정이 돼서 목표가를 돌파한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감성코퍼레이션의 라이징 포인트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이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했다 보니까 다시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우수하고 스노우피크 그 카페도 굉장히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SNS에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 추이와 밸류에이션 매력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미국의 소비재주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중에 엘프라는 종목이 미국 MZ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서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도 조정이 나오고 동반해서 소비재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조정에 영향을 받다 보니 함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휴 후에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뭐 10년물 국채도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타겟은 우선은 할인의 요소를 대입을 하고 그 구간 안에서도 좀 밸류 매력이 존재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중점이고요.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수준, 여기에서 시장의 할인을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한 3천억 원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이 존재합니다. 강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이 부분을 놓고 현재 시가총액 한 3,300억 정도입니다. 예, 현재 주가에서 한 3,35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네. 시가총액 5천억 정도가 목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후에 실적 같은 경우가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야 가능한 시가총액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플러스 알파 같은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의 진출이고 초기 판매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높게 이루어져야 되죠. 우선 중국 시장 진출 같은 경우가 이루어질 때 시가총액 5천억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3,3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강한 매수가 가능하고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목표 주가는 보고 계실까요? 네, 목표가는 우선은 5,000원으로 열어뒀어요. 우리가 뭐 차트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 진출이 늦어지는 점,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한 33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됐는데 이게 좀 빠졌다는 점에서 조정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 3천억대는 뭐 중국에 대한 부분 을 빼더라도 매력적인 시가총액이다 보니 네. 매수가는 3,350원,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더 큰 시장이 열리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만나보겠습니다. 솔로엠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솔로엠이 그 ESL 사업 때문에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가 나타나서 이 ESL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ESL 분야에서의 굉장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그 전기차 그 충전기 파워 모듈 쪽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큰 변화가 있고요. 글로벌 ESL 그 기업 대비해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ESL 부문과 또 충전기 쪽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동사가 원래는 그 파월 모듈과 3M 보드 그리고 ESL 세 가지 사업 구조였다가 이게 이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조명 서버 쪽으로 파워 모듈이 나가고 ESL 같은 경우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ESL 솔루션과 또 이제 디스플레이 솔루션 안에 뭐 3M 보드, 프로젝트 사이니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요. 신사업으로도 뭐 센서라든가 헬스케어, 그 2차 전지 BMS 쪽으로도 계획이 확장돼서 회사가 이제 확실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동사의 ESL 성장성과 수익성인데 1,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동사의 수주 잔고가 1조 4천억 정도 있는데 이게 그 매출로 인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한 18%에서 올해 상반기에 28%, 또 2024년도 가면 42%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수주 잔고가 내년 정도가 절반 정도로 매출이 인식돼서 내년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요. 영업이익률이 ESL 분야가 그 2분기 때 16%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성이 확인이 됐고 또 ESL 분야에서도 동사가 갖고 있는 이 통신 기술, 특히 RF 초고속 RF 통신 기술력이 지금 4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에 다 설계까지 제작까지 다 가능한 이 턴키를 유일하게 ESL 기업 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일단 샘플 매출이 발생하는데 네. 이 부분이 내년에 매출이 급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존 동력이 또 붙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글로벌 ESL 기업 대비해서도 1위 기업인 그 이마고테크 같은 경우가 그 12개월 포드 PR이 42배고요. 그리고 프라이서 3위 기업이 25배인데 동사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 PR이 11배에서 12배밖에 안 돼서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겠냐는 관점이고 내년 추정 EPS 2,452원에 그 타겟 PR 18배 주게 되면은 목표가 44,000원 좀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 목표가라도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무난할 수 있다라고 봐서 매수는 가급적인 3만 원 아래에서 3만 원 네. 위에서는 하지 마시고 3만 원 밑에서 하시고요.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오기는 했는데 3만 원 아래에서 잡아서 목표가 4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엠까지 만나봤는데 오늘 라이징 스탁은 노훈민 파트너의 유신, 이성우 이사의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창환 부장의 솔로엠입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인데요. STX에서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종목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 이어가며 9%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에이스테크입니다. 6G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에 통신 장비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9월 초 주가 2,000원대였는데요. 어느새 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달며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다원시스입니다. 국내 첫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 조직 제거 소식에 중소 중성자 포획 치료를 개발한 자회사가 부각되며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급등 후 오늘은 6% 넘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다시 분위기 반전되면서 3.5%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위는 부국철강입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 계획 소식에 장중 상한가 터치 후 윗골이 달면서 1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빨간불 켜고 있네요. 3%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AI 기반 ICT 시스템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 전방 사업 다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아 데이터는 정규장에서 6% 하락을 딛고 시간에서 3% 정도 다시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등락을 반복하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목할 모멘텀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던 종목이 일단 어제와 이틀 전에 연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심하게 했던 종목들부터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의료 AI랑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사우디 관련까지 기대를 밝히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올라간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괜찮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란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부국철강도 살펴볼까요? 최근 중소형 철강주의 에너지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5% 급등 후 시간에서도 3%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 철강주들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재판 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가결됨에 따라서 그 후에 있는 후보들 관련주들로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는 사실상 조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지난번 8월 달에 상승했었던 초전도제처럼 하나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금방금방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던가 혹은 이제 저점에서 들어갔을 때 조금 종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부국철강의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 좀 모멘텀도 있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을 확대하는 만큼 매수에는 좀 각별히 유의하셔라 이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SPG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청약 흥행 소식에 로봇주들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도 감속기 업체들이 돋보였는데요. SPG의 차별화된 강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이제 일단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모멘텀과 함께 아직 상장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오늘의 주가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뭔가 색다른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일단은 9월 달을 이끌었던 의료 AI라든지 로봇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에 좀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다음인 이제 다음 달부터는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의 등락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에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후 로봇주들의 흐름은 그러면 로보틱스를 보고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이제 부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부터는 로봇주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크게 봐서는 포스코와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와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로봇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가 얼마 전까지 이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다가 올라오는 것만큼 조금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도 라이콤 살펴보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적용 광증폭기 샘플 공급 완료 소식이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6G 모멘텀 그리고 5G 모멘텀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들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통신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스타링크도 연결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IRA 관련해서도 연결성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피 심리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추석이 지나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히는 부분부터는 조금씩 조정에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신다라면은 나중에 통신 이슈라든지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되면은 좋은 성적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 공략하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글로벌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 다음 주는 이제 거래일이 굉장히 짧고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그런 테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제 암 치료 관련된 부분도 아마 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추석 연휴가 있을 때 나오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 훨씬 더 매매하기 전략이 좀 더 편하지 않으니까 조금 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오늘 아시아 증시는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5% 넘게 오르면서 3,100선을 넘겼고요. 선전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가장 강합니다. 현재 2.1% 상승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동안 방문한 해외 여행지를 전부 적어야 했는데요. 최근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장애물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해외 교류 촉진이나 국내외 서비스 발전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23% 하락 출발했습니다. 독일이 안보 우려로 화웨이 등 중국 5G 통신 부품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디리스킹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애국 소비의 상징이 된 화웨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높아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화웨이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서 기존 부품까지 퇴출하게 된다면 화웨이와 독일 모두에게 타격이 예상되고요. 특히 화웨이 퇴출 시엔 5G 통신 도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개장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럽 증시가 약합니다. 현재 까크 지수 0.6%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